그러면 오늘은 물 원소 컵에 대해서 그림 속의 카드 유니버셜 웨이트의 이미지의 상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컵입니다. 에이스 오브 컵은 이제 에이스 카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신성한 이제 은총을 내려주는 그런 카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유니버셜 웨이트의 그 그림 속에 있는 이미지의 상징들을 우리가 하나씩 검토해 봄으로써 이제 이 컵 속에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새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에이스 오브 컵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변의 감정을 받아보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타로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가 스프레드를 통해서 카드를 이제 뽑았을 때 이제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나오게 되는데 정방향의 의미와 역방향의 의미를 나누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뭐 카드의 이미지가 바로 나왔던 거꾸로 나왔던 그걸 가리지 않고 그냥 이제 에이스 오브 컵의 의미에 충실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뭐 2장 배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3장 배열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앞전에 또는 이후에 카드가 어떤 경향성을 띠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정방향의 의미로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역방향의 의미로 읽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방향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정방향은 이제 약간 긍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든지 로맨스, 감정적인 압도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컵이라는 것은 감정이고 또 물 원소이기 때문에 물의 아주 근본적인 속성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흐름을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랑을 받거나 뭔가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이 컵 원소에서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방향의 의미는요, 억압된 감정이다. 그리고 논리가 막힌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사람이 감정적으로 되다 보면은 합리적인 사고가 이제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컵의 역방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유니버셜 웨이트의 에이스 오브 컵에 이제 담겨 있는 색상의 상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이제 크게 이제 색깔들이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회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손에 그 하늘에서 나온 손의 색이 화이트죠. 그래서 이것은 선함을 나타내고 순수함 그리고 남성적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창조주기 때문에 양이라는 의미에서 남성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컵은 이제 그 음적인 거고 감성적인 건데 왜 양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늘에서 주는 이 손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컵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컵은 노란색이죠. 어떻게 보면 황금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노란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행복감을 나타냅니다.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서 이 노란색은요. 행복감, 낙천적인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각성되는 깨달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노란색의 깨달음은요. 그냥 이제 살면서 깨닫는 그런 지혜는 아니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칙이 있고 뭐 정해진 신이 얘기한 대로의 어떤 규칙에 의한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킬 때 그 행복이 온다라는 그런 자율적인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 옐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배경색이 그레이잖아요. 회색인데 이 회색은 이제 결정이 곤란하거나 혼란스럽거나 보수적인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옐로우 얘기할 때도 이게 보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단순히 어떤 그 쾌락에 의한 행복이 아니라 이 옐로우의 행복은 어떤 그 정법이 있고 어떤 규율이 있는 가운데에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에이스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하늘에서 준 은총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뭐 성경에서는 뭐 이걸 뭐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규율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이제 물이고, 그 다음에 감정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감정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파워풀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힘으로도 될 수 있죠. 근데 이 힘은 이제 폴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어깨에 힘주는 그런 힘이 아니라, 긴장감이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파워풀한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컵 같은 경우에서는 신이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카발라 이론에서는 이제 천상의 삼각형에서 케테르에서 이제 호크마로 흘러내리고 이런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컵이라는 것이 물의 속성인데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개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직관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색채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유니버셜 웨이트를 이미지를 점검해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는 화면의 왼쪽 화면입니다.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상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성은요. 보니까 계절상으로 컵은요. 여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컵 원소, 마이너 카드의 컵 원소가 나온다면 시기상, 계절상 여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든 다운이라고 하는 황금 새벽해에서 나타난 타임은요. 시간이 아닌 공간을 규정하고요. 컵은. 그리고 이제 그 페이지를 왕자로 삼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타로 카드는요.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도 마찬가지고 타로는 왕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의 길은요. 각자 소명대로 받은 그 하늘의 천궁도 자신만의 생년월일 시를 받는 태어난 공간을 받는 네이탈 차트가 있습니다. 이 네이탈 차트에는요. 그 중심이 비워져 있는데 그 비워져 있는 곳에 물, 불, 공기, 흙이라고 해서 에이스 카드가 배당되고 거기에 주인이 바로 페이지인 공주로 왕자가 배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이제 사인마다 에리지부터 시작해서 파이시스까지 각 데칸마다 마이너 카드가 배당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에리즈는 이제 지팡이 2, 지팡이 3, 지팡이 4가 바로 각 데칸에 10도씩 배당돼서 에리즈가 30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점성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구두로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잘 몰라도 그냥 들어만 놓으시고 혹시 나중에 이제 점성학 이론을 이야기할 때가 온다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배치도에 대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에이스 카드이기 때문에 공간성을 나타낸다. 우리는 이제 이 지구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제 우주에는 여러 행성에 있는데 행성의 우주인들도 살아요. 여러 행성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구인이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다 유한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차원에서 우리가 유한함을 경험하는 건데 이제 이 공간적인 차원이 바로 에이스의 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이너 카드 중에 궁정 카드라고 하는 로얄 패밀리 카드, 코트 카드에서 이제 가장 낮은 계급인 이제 시종이 바로 에이스의 어떤 왕자를 차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에이스 카드는 이제 모든 이제 2번, 마이너 2번부터 마이너 10번까지 카드 중에 가장 좋은 의미로 가지는 카드가 에이스 카드라고 하는데 왜 코트 카드의 계급에서는 시종이 배당되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가장 순수한 게요. 가장 이제 그 퀄리티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라고 해도 시종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허드레인 일을 하는 그런 시종이 그러니까 계급이 낮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수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얘기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가장 이제 공간적인 차원에선 가장 순수한 존재고, 메이저 카드에서는 0번이라고 하는 바보에 해당되는 아주 순수한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원소는 기호가 역삼각형이죠. 그래서 음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성의 자궁을 상징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여성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비학적으로는 에이스니까 1번이죠. 그래서 개척하고 누군가 어떤 것보다 앞에서 나서서 이제 이끄는 선도하는 거, 그 다음에 알파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지배력. 근데 이 지배력은요, 내가 지배력을 가지겠다, 누군가를 이끌겠다라는 생각 없이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망, 독창성입니다. 에이스 오브 컵이 이제 오라클로 나온다면요, 제가 타로 카드적으로 보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런 의미라든지 상징성에 주목하지만,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Yes or no. 중립. 이렇게 오라클로 뽑을 때는 오라클의 뜻이 이제 신탁이라고 했죠. 신에게 이제 yes, no냐, 6효점 뽑듯이 yes, no냐, 중립이냐 이렇게 보고 싶으실 때에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는 yes입니다. 자, 그러면 에이스 오브 컵스의 이제 상징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구름이 나타나죠. 흰색 손 뒤쪽에 보면은 흰색 구름이 나타나는데 회색 하늘의 구름은요, 혼란과 중립성입니다. 그래서 방향감이 없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이제 하나님의 의견이다 또는 나의 의견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구름이라는 것이 걱정 근심인데요. 인간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방향성을 모르는 그런 것에서 이제 하늘의 신성한 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손의 상징은 이제 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컵을 선물로 이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의 은총 또는 신의 선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도요. 이 손이 그 히브리어로 이 손도요. 이게 신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컵 주변에 이제 요드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요드가 바로 이제 불꽃 모양처럼 생긴 하늘색 그 불꽃 모양처럼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이것이 이제 신의 성물 요드인데 26개의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물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글자 26자와도 마찬가지로 각 물방울은 우리의 감정의 언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언어가 26종류가 있다. 그러면 희노애락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컵은요, 우리의 감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컵은 이제 하늘에서 은총을 주는 건데 감정이 은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26개의 물방울에는 감정의 감정 단어들을 신이 선물로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희노애락 중에 이제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도 신이 선물로 줬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컵에 흰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상징하고 내면의 그 중에서 여러 가지의 감정가들 중에서 평화를 가져라라는 의미로 이제 비둘기가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물줄기 밑에 떠 있는 수련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순수성을 개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컵에요. 이제 M이라고 M의 거꾸로 되어 있는 M의 문자가 있습니다. W라고 보이기도 하고 M자를 마치 뒤집은 것과 같은 모양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전히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고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의 약자죠. A.2는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상징성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종교적인 언급이나 성배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W인지 M인지 이것들은 이제 아직 미스테리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는요, 비둘기가 물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입었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종교적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 자신과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도량 역할을 하는 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에이스 오브 컵스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상징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 상징을 볼 때 이제 그냥 보이지 않겠죠. 그죠?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컵의 2번째 원소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cups인데요. 이 two cups의 의미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정방향의 의미로는 균형, 매력,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역방향의 의미로는 거부, 분리, 부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징성은 아까 앞에서 흰색, 파란색, 노란색을 봤기 때문에 붉은색만 이제 상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의 그 사자와 독수리가 결합된 형태, 사자와 천사가 결합된 형태가 있는데요. 그 레드는 이제 열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위험적인 요소 그리고 모험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험적인 것이고 때로는 이제 이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왼쪽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컵스는요, 이제 컵이니까 여름이죠, 그죠? 그리고 골든다운에서는요, 이 시기를요, 보통 6월 21일에서 7월 1일 사이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로카드 리딩을 할 때 투 컵스가 나오면 6월 달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컵의 원소, 상징은 역삼각형이죠. 그리고 이제 투 컵스가 배당되는 점성학적 사인이 있는데요. 바로 캔서입니다. 캔서는 계절이고요. 이 투 컵스는요. 캔서 중에서도 첫 번째 데칸에 소속됩니다. 그래서 강렬하고 사랑이 많고 관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캔서는 가정 중심적이고요. 가족 지향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 컵스의 수비학적 의미 두 번째 투라는 것이 이중성이고 공생관계이고 에너지가 안정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결합이고 사랑이고 균형입니다. 예스오랄로 카드로 오라클로 봤을 때는 예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징을 보겠습니다. 상징을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이 있네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전체를 이루는 2개의 반쪽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르키세데우스의 지팡이, 헤르메스의 지팡이, 쿤달리니가 서로 만나고 있는 이 사자 모양 있는 이 컵 가운데 있는 이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요,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헤르메스와 그 헤르메스가 들고 있는 지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유의 의미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통과 소통을 통해 극복해야 할 마음과 열정의 에너지인 카두세우스와 그 다음에 주르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 카두세우스의 지팡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두 남녀가 월계관을 쓰고 있잖아요. 이 월계관은 이제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왜 신부가 월계관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월계관은 사랑과 연결의 축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옷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파란색 옷을 입은 이제 사람은요, 여성적인 측면을 나타내고요. 검정과 노란색을 입은 남성은요, 그런 남성적인 측면을 상징하는데, 흰색 속에 이제 튜닉을 입었잖아요. 이것은 사랑의 순수함과 그 순수함 그 자체를 나타내고, 빨간색 신발은, 여성이 신는 빨간색 신발은, 그라운딩을 나타내고, 사랑에 대한 열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한 푸른색 하늘은요, 경쾌함을 나타내고 생각과 목적의 명확성을 나타내며 자유의지와 맑은 마음, 희망사항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뒤로 보이는 언덕이 보이네요. 이 언덕은 삶과 인간관계 우여곡절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열정을 가지고
이 치유해내겠다라는 카드가 바로 투 컵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3컵스 가겠습니다. 3컵스의 의미는요,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세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정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지지를 하고요, 축하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방향으로 나오게 되면요, 불충성과 배신과 거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컬리아 타로 카드에서는요, 이것을 스캔들의 카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구설수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징은요, 앞서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했기 때문에 녹색만 이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과실이 풍부하게 있는데요. 거기 녹색이 있죠. 이것은 자연과 다산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 3컵스 카드를요, 이제 그 풍년이 이루어지고 나서 과실주를 담고 그 과실주에 대해서 축배를 드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전통적으로 컵이 말하는 시기는 여름입니다. 그리고 골든던 황금 새벽해에서 이야기하면 빠르게 7월 2일부터 11일까지가 3컵스의 기간이고요. 물론서죠. 그리고 이제 점성학적으로는 이제 개자리에 배당되고 두 번째 데칸에 해당됩니다. 이 데칸이라는 개념은요, 점성학적 사인이 30도인데 30도를 10도씩 나눕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그 30도를 3개로 분할하니까요. 그러면 그 첫 번째가 첫 번째 데칸, 두 번째가 두 번째 데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캔서 두 번째 데칸에 배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강렬하고 사랑이 많고 관대하다는 의미이고, 수비학적으로 3이라는 의미는 트리플 시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상징하고 아이디어의 확장이나 성장, 완성의 첫 단계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오라클, 신탁의 의미로 예스와 노 카드로 봤을 때는 예스의 카드가 되겠습니다.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명의 여인이 춤을 추고 있죠. 이 3명의 여인이 춤을 추고 있는 상징은 영적인 힘과 감동이 어우러진 둥근 춤입니다. 그래서 춤추는 여성은 여성적인 파워풀한 힘을 나타내고 인생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지지적인 차원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가 있고, 베이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있고, 흰색 옷을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레드는 이제 영혼의 그 하얀 마음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베이지는 육체를 상징하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베이지는 이제 순수한 마음을 상징하고, 하얀색 마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레드는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아의 3가지 측면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컵을 이제 들어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걸 건배한다, 뭐 치어스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컵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한 신에게 바치는 성물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은요, 그 과실이 풍부하게 이제 나게 되면 여름에 이제 포도주를 담그게 되는데, 저장하게 되는데,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그 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에게 술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컵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축하의 전통적인 상징입니다. 감정의 에너지를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에너지로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열매는요, 풍요롭고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신에게 올리는 경배의 의미입니다. 하늘색의 이제 그 하늘은요, 투명한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목적이고 자유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옷 상징할 때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이 지금 흰색, 레드색, 오렌지색이잖아요. 이 흰색은 이제 순수한 마음을 나타내고, 레드는 그라운딩을 나타내고, 오렌지는 관계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 육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뜻을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 육체는 이제 레드고요. 영은 흰색이고요. 혼은 오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포컵스부터는요, 이제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함께 하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이 컵에 대한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의 카드 속에 녹여져 있는 상징들을 탐구해 봄으로 해서 좀 더 카드의 이 리딩이 풍부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날게요.